지연될 것 같아서 너무 미리 나와 있었네요. 저는 그 MTT하고 저는 사실 또 원자력병원에 생체 조직 재생 연구실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 연구실하고 그 주식회사 MTT하고 기술 이전 협정을 맺어서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 대표이사로 계시는 분이 MBA 하신 분이고 또 소장님께서 발표를 하시기 곤란하셔서 제가 대신해서 R&D 파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좋은 건 아니네요. 안 열리네요. 모던 티슈 테크놀로지, 그래서 MTT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주식회사 MTT가 현재 그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티슈 엔지니어드 스킨입니다. 스킨과 블러드 베슬, 세포 치료용 세포 생산 기술, 그 외에 그 사랑의 장기기 등본으로부터 기증자로부터 같은 피부로부터 알러제닉 셀을 제거한 그런 DED가 그 DED 스캐폴드 제조를 해서 다시 조직 은행에 제공해주는 그와 같은 연구. 여기는 이와 같은 그 티슈 엔지니어드 그 스킨과 블러드 베슬을 약의 그 드럭 델리버리 혹은 그 독성이라든가 이런 평가에 스크리닝 모델로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는 연구. 그 외 연구 목적으로 이런 파이널 티슈 셀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주식회사 MTT와 그 원자력병원과의 관계를 저희 연구실과 약 4년간 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을 해서 저희 연구실에 있는 기술을 이 MTT의 그 소장님 박찬 박사님을 통해서 현재 그 상품으로 제품으로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MTT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직접 결과는 여기 저희가 그 인공 피부를 개발하는 그 바스 그런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이거는 이제 베스멀 멤브레인을 만드는 그런 거 되겠습니다. 그 외에 그 코팅 기술하고 콜라겐 코팅 기술 또 바스런이 되겠는데요. 나중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을 방한 특허가 이제 우리나라 특허로 지금 현재 등록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이 기술이 실제로 미국, 일본, 중국, 유럽 12개국에 현재 국제 출원을 해놓고 있습니다. 셀 세라피 기술도 지금 출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R&D 중에 제가 티슈 엔지니어드 스킨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티슈 엔지니어드 스킨은 대부분의 티슈 엔지니어드 메디컬 프로덕트가 갖고 있는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디자이너로서의 이 경우는 피부에 있는 진피와 표피 세포들이 되겠고요. 스캐폴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생분해가 가능하고 생체적 합성이 높은 그런 바이오 머티리얼이 되고요. 세포가 이와 같은 바이오 머티리얼 환경에서 실제 조직의 기능을 나타내게 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성장인자와 ECM, 이와 같은 것들을 포함한 그런 것들이 우리 인공 피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슈 엔지니어 프로덕트 중에 저희도 스킨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스킨은 여기서 보시는 그 그림처럼 제가 이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요. 피부는 크게 이제 진피와 표피로 되어 있고 우리가 피부를 실제로 상처가 났을 때 이 진피와 표피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는 세포원을 배양을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피부에 혈액청 사이트를 배양하고 파이브로블라스트, 진피에 있는 파이브로블라스트를 배양을 해서 적절한 그 ECM 속에서 이들이 조직을 만들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가능한 것은 우리 어덜트 티슈에도 어떤 스템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확장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그 3차원적으로 배양을 해서 피부를 얻는 방법을 도식화하려고 했는데요. 이 3차원적으로 피부를 얻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피부가 가지고 있는 그 ECM에 해당하는 그 파이브로콜라겐이라는 그 젤에다가 진피에 있는 세포를 섞어서 그 인공 진피를 만들고 그 위에 그 베이스먼 멤브레인을 리컨스트럭트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표피와 진피의 그 결착력을 높이고 그 위에 표피 세포를 깔아주면은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인공 피부를 얻을 수가 있고요. 조직학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20개 이상 세포층으로 된 인공 피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험실 용도로는 이것이 이제 직경이 3cm짜리인데 이와 같은 것들 충분히 얻을 수가 있고요. 이제 FTT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인공 피부 기술을 이제 좀 더 넓은 면적에 또 여러 가지 그 레지던스라든가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는 그런 인공 피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런 기술을 가지고 또한 밀리셀이라는 특별한 논리를 쓰게 되면요. 여기 나이트로셀러스 멤브레인 위에 여기에 이제 3D 셀 컬처에서 피부를 얻게 됩니다. 이 경우 여기는 이런 셀이기 때문에 이 위에서 3D 컬처를 에어리킷 인터페이스로 배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해서 얻은 그 이런 인공 피부, 이 경우는 직경이 12 내지 30mm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얻은 그 인공 피부들은 약들의 어떤 효능이라든가 또는 톡시스트를 평가하거나 화장품을 원료 활용품과 이와 같은 경우에 활용이 될 수 있고 MCT가 이런 스캐닝 모델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가지고 실제 화장환자처럼 면적이 넓은 경우에 인공 피부를 활용하기 위해서 MCT가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 바이오 아티피셜 스킨 바스가 되겠습니다. 이 바스가 필요한 것을 보면은 화상 환자라든가 당뇨성 궤양, 그 외에 수술, 혹은 성형 같은 경우에 인공 피부가 필요한데요. 사실은 각각 목적에 맞는 그와 같은 종류의 인공 피부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화상 환자 같은 경우는 일단 면적이 굉장히 넓어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가격 또한 굉장히 싸야지 굉장히 큰 면적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당뇨성 궤양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온도 환경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상처가 아물다가 다시 진으로 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교정해 줄 수 있는 온도 힐링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교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인공 피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성형의 경우 이제 상흔이 없는 것이 제일 주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NTT가 개발하고 있는 그 첫 번째 작품이 타이번 바스가 되겠는데요. 이 타이번 바스는 콜라겐만 있는 경우도 있고 키토산이라는 그 바이오 머티리얼 콜라겐이 코팅 혹은 혼합이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그 진피의 지지체죠. 진피의 지지체는 상처 치유를 촉진시키는 능력이 좀 모자랄 거라고 판단해서 여기 온리 힐링 마이크로 인바이런먼트, 즉 여기에 그로스펙터라든가 ECM을 제공을 해줌으로써 레드메이드 된 형태의 그런 인디지어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개념을 온리 힐링 마이크로 인바이런먼트 개념을 인공 피부에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의 그 NCS사가 실제로 인공 피부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요. 그 더마그래프의 경우 이 알러제닉 셀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러제닉 셀이 실제로 상처 치유가 끝난 경우에 그 셀들이 실제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러제닉 셀이 아마도 힐링 마이크로 인바이런먼트를 제공을 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온리 힐링 마이크로 인바이런먼트는 여러 가지 그로스펙터라든가 ECM들이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러제닉 셀과 같은 세포가 들어있는 경우 이점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커머셜라이즈 하는 데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델리버리도 어렵고 여러 가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팩타들을 제공을 해줌으로써 이런 알러제닉 셀의 어떤 이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 이 NTT가 개발하고자 하는 아이디어 이상적인 바스라는 것은 비교적 값싸고 그리고 굉장히 미지하고 포러스한 그런 구조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카이트산에다가 이 카이트산은 셀 바이딩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콜라겐을 코팅을 하거나 믹스를 해줌으로써 이 두 개의 장점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오 머티리얼을 만들고 여기에 알러제닉 셀이 제공했을 거로 기대되는 여러 가지 성장 능력이라든가 이 셀을 제공을 해줌으로써 셀이 없지만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타이번 바스를 개발을 하고요. 형편에 따라서는 그 본인의 세포를 프로세싱을 해서 그 세포를 제공을 해줌으로써 두 가지 목적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인공 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번 바스의 베이스로 쓰고 있는 물질이 그 카이토산인데요. 카이토산은 실제로 현재 그 생체용 의료용 생체 재료로 활용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쓰고 있는 그 파이브로그라스에서 독성이 전혀 없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그 타이번 바스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그 몰드에서 이 타이번 바스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 속에는 그 키토산 콜라겐이 혼합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프로스펙터가 있을 수도 있고요. 환자한테 촬영하기 직전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셀린의 하이드레이션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반투명한 이런 타이번 바스가 이제 이식하기 직전이고 여기서 바로 이제 환자의 환부에 이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프 바스인데요. 이 타이프 바스는 타이번 바스에 인체의 진피 소묘화 세포를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넣은 것은 세포를 넣어서 금방 우리가 이식할 수도 있겠고요. 저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파이브로블라스를 타이번 바스에 넣고 약 14일 이상 대양하게 되는데 셀 서바이벌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 물론 본인의 파이브로블라스가 될 수도 있겠고요. 타인의 것을 실제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알러제닉 셀의 경우 저희 그 연구에 의하면은 약 4개대 이상 가면은 HLA, ABC가 전부 다 발현이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세포용, 치료용 세포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타입2 바스는 프로틴 스타 강태라든가 또는 타이번 바스와 그 프로틴 셀을 동시에 제공을 해주고 메디컬 디바이스를 통해서 주입을 시켜서 환자에게 직접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2 바스의 경우도 응급 활용이 가능하고요. 특히 그 셀을 넣어주기 때문에 호스텔 마이그레이션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넓은 상처 환경에 직접으로 전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마 파이브로블라스 어드레스 있는 동영 사이트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세포가 가장 많이 있는 부분이 이 보아스킨이 되겠고요. 흉터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때는 엉덩이라든가 이제 그
두피 부분이 좋긴 좋습니다. 이제 각각 이스템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진피를 만들었을 때도 어떤 컨디셔닝이나 훈련을 통해서 여기 지금 보시는 같은 그런 형태의 이스템을 다시 재조성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 세포가 노멀 파이브로블라스트 인을 여러 가지 마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파이브로블라스트의 이런 세포들이 로딩을 확인을 하고 히스토로지를 이렇게 확인을 해서 이들이 전부 다 파이브로블라스트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와 같은 것을 타이프바스로 실제로 환자에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로드 힐링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재조성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 중화된 키토산에 파이브로넥틴을 100나노그램 퍼 ml을 집어넣었을 때 약 세포가 성장할 수 있는 조건 2배 저희가 좋게 했었고요. 베이지게프제프를 넣어줌으로써 8배, 콜라겐을 넣어줌으로써 또 8배 이런 식으로 증진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바스의 그 세포와 세포들이 낸 이스템을 저희가 세인으로 이렇게 찍어보았습니다. 보시면은 이 경우 아마 세포를 거의 보실 수가 없습니다. 세포들이 전부 이스템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 세포만 이제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키토산 같은 경우 굉장히 포러스한데 이스템들로 전부 다 잡힌 형태를 발견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셀을 어떻게 시딩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 세포들이 얼마나 잘 자랐었나를, 로딩을 자랐었나를 저희가 보았는데요. 다이나믹 시딩을 한 경우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번 바스에 셀을 로딩한 것을 실제로 인비버에서 상처치유 효과를 낼 수 있나를 타이번 바스를 동물을 상대로 실험을 했고요. 이들 히스토로지를 얻어서 저희가 본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컨트롤의 경우 위에 그 표피만 이렇게 얇게 덮여있고 밑에 진피 부분이 거의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 뉴트럴라이즈 키토산만 넣어준 경우도 이 부분이 힐링이 일어난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운드 마진입니다. 헤어 폴리프도 있는데 비교적 운드 힐링이 잘 일어났고요. 콜라겐도 비예프제프를 힐링이 잘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 베이지게프제프를 넣어준 경우에 여기 세포가 굉장히 위치한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그 마크로스코픽하게 관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이웨그로 보시면은 그 셀룰라르지를 관찰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베이지게프제프나 콜라겐을 넣은 경우 세포가 굉장히 많고 이렇게 위로 업라이트 포션으로 보이는 이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저희가 CD 서리월 스테이닝을 했을 때 혈관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아래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메소트라이크롬이라는 걸 연습을 해서 콜라겐이 얼마나 형성되는지 본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혈관이 잘 보였는데 혈관이 있는 부분들이 BFZ나 콜라겐을 우리가 같이 넣어줬을 때 훨씬 더 많이 형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탈수가스에 대한 동물 실험의 히스토로지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 중화 키토산에 비해서 콜라겐, BF제품 넣은 것에서 힐링이 근이 다 잘 일어났습니다. 잘 일어났는데 이 경우는 특히 콜라겐에 세를 만들어준 콜라겐이 훨씬 많았고요. 특히 BF제품 넣은 경우는 레드리치 구조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보였습니다. 현재 이제 탈수가스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경우는 지금 제가 타이틀까지는 저미스까지 들려드렸는데 거기에 베이스먼 멤브레인 리컨스트럭션에서 혈피증, 그 다음에 색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멜라노사이트, 혈관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엔도디디아스를 진피에 넣어주는 이와 같은 것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 탈수리 맞습니다. 탈수리바스를 위해서는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4개 이상의 세포를 우리 본인 티슈로부터 분리를 해야 될 텐데요. 저희가 그 타겟을 하는 것은 오토로버스 셀들입니다. 그 경우 가장 작은 면적을 우리가 채취해서 거기서 적어도 90% 이상 세포를 확보하고 또 이 세포를 또 확장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목표 크기 조직으로부터 에피세포, 진피 성인화 세포, 표피층으로 보면은 표피세포, 멜라노세포, 색소를 내는 세포를 분양을 하고
이 표피세포를 우리가 분리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스템셀이 가장 많은 어떤 그런 세포원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험용으로는 실제로 그린 방법을 많이 쓰는데 이 경우는 실제로 그 중에 한 10%만 세포를 확보를 해도 충분히 연구용으로 문제가 없는데 티슈 엔지니어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100% 내지는 90%까지는 이제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을 썼을 때 MTT 방법을 했을 때 세포가 전부 다 유리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세포들이 실제로 스템셀이 많이 있다라는 걸 보기 위해서 콜포미 에피선스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MTT 방법을 했을 경우 이 가장 큰 코론을 많이 만들었고요. 특히 진한 색깔로 된 부분이 1070개 이상 코론, 스템셀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이런 포션들이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훨씬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세포들은 아마도 그 트랜짓 앰플리파잉 셀이라고 해서 5번 내지 6번 분열하고 분화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방법을 비교해봤는데 1070개 이상으로 볼 때는 약 저희 방법이 10배, 이 트랜짓 앰플리파잉 셀까지 포함을 했을 때는 약 7.8배 이상 그린 방법에 대해서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식된 인공 피부의 그 색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멜라노사이트를 분리를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바로 이런 부분들이 멜라노사이트입니다. 멜라닌으로 스테인인데 보시면 약 10개 세포에 1개 정도를 거의 멜라노사이트를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콘컬트를 할 때 어떤 레이쇼로 해줄까 하는 걸 프로토타입이 될 수가 있겠죠. 10개 하나꼴로 있기 때문에 멜라노사이트를 성공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렉스를 이용해서 셀 소팅을 해서 저희가 이것이 멜라노사이트는 도파스테인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이런 세포를 가지고 약 1대 10의 비율로 베이스먼 멤브레인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관의 재생, 튜브 포메이션이 실제로 그 이식한 인공 피부가 얼마만큼 인테이크가 되느냐, 살아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는 그 다음에 쓰는 마이크로베스를 이렇게 퓨리파이해서 맥스를 통해서 이것입니다. 베스인데 퓨리파이해서 그 콜라겐 젤에 다시 리콘스트럭트해주는 베스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피를 만들 때 이런 블러드 베스를 넣어줘서 블러드 베스를 형성되기 위해서 이식을 해주면은 아마도 이런 셀들이 그 호스트에 있는 그 혈리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서 훨씬 그 인테이크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기초 단계에 있는 연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화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보여드린 것이 타입 1하고 3의 그 바스의 마일스톤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5월 중순에 30평균의 GLP 시설이 원자력병원 연구장에 완공될 예정이 되고요. 50평균의 그 연구실을 통해서 여기서 나온 그런 엔지니어링 프로덕트는 이제 환자에게 임상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커스텀 서비스를 위한 프로토콜, 즉 먼저 얼마로부터 얼마의 세포를 얻을 수 있고 얼마 기간에 그 몇 배 이상 확장을 할 수 있나 이런 프로토콜이 현재 완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이프트하고 테스트 연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FDA 어프로브를 위한 작업을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임상 연구는 그 여의도 화상센터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요. 임상트 연구는 이제 국민들이 성형은 이제 이상한 성형외과를 통해서 이제 추진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공 피부 중에 진피를 실제로 임플란트로서 성형의 용도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오그멘테이션이 필요하다든가 확대가 필요한 조화 같은 부분에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미 그 FDA로부터 어프로브를 받은 몇 개의 진피 스캔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세포를 덴리버리하는 수단의 형태로 쓰는데요. 지금 이것이 로드마우스에서 임플란트를 저희가 한다면 그 틱트니스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는 걸 보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 임플란트에다가 콜라겐의 개가 있는 그런 형태의 임플란트입니다. 세포가 없는 경우와 하루 컬처를 하고 7일, 14일 배양을 했을 때 아까 보시면 14일 배양을 했을 때 실제로 넣어준 세포, 휴먼 세포가 거의 100%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일 이상 배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경우는 국민 클리닉에서 이제 그 확대용으로 휴먼 트라이얼을 한 경우인데 배슬이 들어와 있고 여기 머슬과 유사한 이런 스트럭처들이 관찰이 되는 걸 보았었고요. 그리고 티크니스가 적어도 12개월까지는 거의 90% 이상 문제되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스트럭처가 실제로 어떤 셀들의 존재인가를 보기 위해서 다이멘션 파지티브하고 알파 스무스 머슬을 파지티브한 걸로 봐서 액틴 파지티브한 걸로 봐서 아마 이 부분 머슬에 해당이 된다고 봤고요. 혈관도 반복을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 은행을 통해서 어떤 기증받은 분들의 피부에서 세포를 제거를 그와 같은 DED를 만드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DED의 장점은 이런 베스먼 멤브레인을 가지고 있고 피부가 갖고 있는 구조를 데려가고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표피 세포의 안착이 굉장히 좋은 그런 제비 스캐폴드라고 볼 수 있고요. 바로 신이 만든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포를 이런 방법으로 다 제거를 해서 나는 최종 선물이 되겠고요. 세포가 다 제거가 됐고 실제 베이스먼 멤브레인이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DED의 경우 원래 피부에서 표피하고 있는 부분 세포가 다 제거가 되고 스캐폴드만 남아있고요. 하이포콜라겐으로 스테이닝하면 혈관과 베이스먼 멤브레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라티노사이트를 저희가 플레이팅하게 되면 아주 잘 붙는 그런 형태의 스캐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DED에 세포를 로딩한 셀이라든가 HMD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딩된 DED를 화상한다라든가 그와 같은 경우 조직은행을 통해서 아마 제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태진 세포가 실제로 이런 간에 넣어주지만 굉장히 많은 셀들이 실제 죽기 때문에 현재 이 티슈 엔지니어링 분야에 중요한 것이 바로 셀 프리컨디셔닝입니다. 생체의 하시한 환경에 미리 좀 적응을 하게 해준 다음에 그 세포를 이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훨씬 오래 살고 그래프한 사이트 어댑테이션도 잘하더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피부 같은 경우는 에서 세포를 많이 해서 집어넣어주지만 인테이크력이 같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연구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텐션을 적용을 했습니다. 세포를 이렇게 키우다가 여기서 텐션을 100kg 걸게 되면 이만큼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것을 예를 들어 1분에 한 번씩 당겨주고 지치를 대항을 하게 되면 여기서 보시는 것은 이건 노 텐션입니다. 텐션을 안 주는 거에 비해서 텐션을 주면은 약 세포가 5배 정도 증가가 됐고요.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세포 성장인자가 알려져 있죠. GP, PDGF나 IGF를 비해서 훨씬 많은 세포 수를 내줍니다. 이건 세rum 프리 미디어고요. 그래서 1분에 한 번씩 당겨주기만 해도 프로스펙터를 넣어주는 것보다도 일단 셀 넘버를 증가시키는 게 더 나은 것 같고요. 또한 이렇게 우리가 텐션을 줬을 때 저희들이 대적 중에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이 부분을 비교를 해보십시오. 텐션과 텐션의 경우 파이브론 액틴이 약 282배가 증가됐습니다. PDGF만 처리해준 경우 약 3배, 두 달을 처리해준 경우 가장 효과가 좋다고 그러는데 델타배에 비해서도 훨씬 많이 증가가 됐고요. 파이브론 플러스가 파이브론 액틴을 많이 생성을 한다는 것은 원재생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셀 프리컨디셔닝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만들게 녹은 피부가 실제로 오래 살고 또 인테이크력이 높은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는 걸 저희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의 멤버가 다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수의사, 스템셀 소방만족, 또 바이오마티어를 셀바이오 이런 전문한 분들이 계시고요. 국내 소프라도 분이 계시고 멤버가 지금 약 3명입니다. 그 외부에서 이제 인하대 방문에 계신 콘테스트 교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문하고 팔단 기준을 해주시고